자, 이번에는 화법입니다. 자, 화법은 말하는 방법이에요. 자, 말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말만 잘하면 고객과의 오해를 줄이고 소통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을 할 때 대화를 활기차게 하는 맞장구형, 이걸 많이 쓰셔야 되는데요. 자, 일반적인 반응은 네, 그러시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카톡을 하면 어떤 사람은 단체 톡방에서, 어떤 사람은 보고도 본 척, 만 척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죠. 자,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환영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동의할 때는 그렇지요, 그렇고 말고요 이러면서 맞장구를 쳐줘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처음에 이 얘기까지 해도 되나? 이런 말까지 다 해줍니다. 그리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자, 그리고 놀람을 표현할 때, 자,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 상대방이 하는 얘기가 내가 전혀 예상치도 못한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자, 그때는 깜짝 놀라는 제스처를 해주면 이 사람이 대화할 때 더 신나서 얘기를 잘해요. 그래서 설마 그런가요?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의문을 나타낼 때, 자, 상대방은 얘기를 쭉 하는데 내가 아무 질문도 안 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도대체 이 사람은 내 얘기를 듣고 있나? 내가 분명히 이 얘기를 하면은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왜 질문을 안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럴 때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죠. 그리고 다음 말을 끌어낼 때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상대방이 쭉 얘기하는데 그냥 계속 듣고만 있어요. 특히 부부 간의 문제 아니면 이성 간의 교제에서도 한 사람은 계속 얘기만 하고 한 사람은 계속 듣고 있으면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있다는 제스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그래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주시면 좋겠죠. 자, 이거는 넘기고, 자, 이거 넘길게요. 자, 우리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화법의 종류가 많은데, 자, 첫 번째 쿠션 화법입니다. 자, 꺼내기 어려운 말을 하기에 앞서서 미안함을 표현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고객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못 들었어요. 그러면 죄송한데 고객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붙이는 게 상대방한테 말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러한 소통 방법이 됩니다. 자, 죄송하지만 자리를 역칸으로 이동해 주시겠어요? 자, 이러면 앞에 죄송하다고 하는데 역칸으로 이동 안 할 사람 없죠? 근데 저쪽으로 좀 가주세요. 이러면 자,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신발을 벗고 들어오시겠습니까? 이러면 사람들은 네, 기꺼이 신발 벗고 들어갈게요. 이러면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죠.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제가 다시 전화 드려도 될까요? 얼마나 정중해요. 제가 언제 다시 전화해도 돼요? 이거보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다시 전화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 네, 얼마든지 전화 주세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바쁘시겠지만 오늘까지 꼭 수강 부탁드립니다. 자, 바쁘시겠지만 오늘까지 꼭 해주세요. 이러면 열일 제쳐두고 합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신뢰합법입니다. 자, 신뢰합법은 고객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 말하는 합법인데, 부드러운 합법 70%, 정중한 합법을 부드러운 합법 30, 정중한 합법을 70% 정도 사용합니다. 자, 닭가체라고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 소개를 할 때 안녕하세요 이거보다 안녕하십니까 이게 훨씬 더 전문적으로 보이시죠? 자, 그런 것처럼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고객하고 얘기할 때도 여러분들이 안녕하십니까, 근데 너무 이렇게 하면 딱딱하게 들려요. 이 사람은 너무 사무적이다, 인간적이지가 않다 하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말을 길게 조금 이렇게 빼시는 게 상대방한테 친근감을 주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요조체. 자, 안녕하세요. 뭐뭐 하셔야죠. 이거는 어린 애기들, 자기보다 연령대가 낮은 사람한테는 반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를 때는 요조체를 쓰시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 그런 분들한테는 다까체로 하시면 됩니다. 자, 레이어드 합법. 자, 레이어드 합법은 전하고자 하는 말에 의뢰나 질문 형식으로 바꿔서 전달하는 합법인데, 자, 이쪽으로 앉으세요. 고객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러면 부드럽게 말은 하긴 하지만 명령이에요. 꼭 이쪽으로 와야 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앉으시겠습니까? 이 말은 이쪽으로 오면 좋겠는데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한번 의향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말이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앉으세요.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환자분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거 하고 환자분 이쪽으로 앉으시겠습니까? 하고 어떤 게 더 듣기 좋으세요? 후자가 더 듣기 좋죠? 네. 자, 네 번째는 아론슨 합법이라고 해서 부정과 긍정의 내용 중 부정적인 말을 먼저 하고 긍정적인 언어로 마감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튀김, 치킨 굉장히 맛있죠. 자, 부정적인 말을 먼저 해야 돼요. 치킨은 칼로리가 너무 높아. 근데 너무 맛있어. 자, 그러면 사람들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죠. 그죠? 그 사람은 너무 예쁜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좀 까칠하긴 한데, 사람은 되게 신뢰감이 가. 이러면 그 사람의 신뢰감이 이만큼 부각이 돼요. 그죠? 그게 아론슨 합법입니다. 자, 그 사람에 대한 단점은 살짝 조금만 얘기하고, 장점은 이만큼 크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고객님한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통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살 때 이거는 조금 가격은 있지만 퀄리티는 너무 좋아요. 기대 이상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살 사람이 없어요. 그죠? 자, 다섯 번째, 맞장구 합법. 고객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으면서 이야기에 반응해주는 합법입니다. 자, 어떤 말을 하면 그렇구나. 네, 그러셨군요. 고객이 저 여기 오는데 길을 못 찾아서 헤맸어요. 이러면 네, 여기가 좀 길 찾기가 좀 애매하셨죠? 이렇게 해주면 그래, 오늘하고 힘들었죠? 하면서 토닥토닥토닥 해주면 힘들었던 마음이 스르르 풀려요. 그리고 또 말을 할 때 정말 그랬겠네요. 너무 힘드셨겠어요. 다음에는 길을 좀 안내 표지판을 세워서 찾아오시기 쉽게 우리가 다 좀 개선을 해야 되겠어요. 뭐 이렇게 하면은 고객은 금방 화가 풀립니다. 자, 정리하는 맞장구가 있는데, 자, 가벼운 맞장구는 그렇게 하고 정리하는 맞장구 같은 경우에는 네, 고객님, 고객이 한 말, 고객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걸로 바꿔주세요 라고 했는데, 정리할 때는 고객님, 이거는 이 제품으로 바꿔달라는 말씀이시죠? 결론을 딱 지어주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러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몸짓 맞장구는 말 그대로 몸으로 네네네, 끄덕끄덕, 눈으로 아이 컨택 맞춰주고, 또 손으로 제스처로 네네네, 잘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주면 됩니다. 자, 여섯 번째, 보상합법. 고객의 서비스 저항 요인을 다른 서비스 강점으로 보완하여 해소하는 합법인데, 자, 요즘 일본 후쿠시마 그 오염수 때문에 막 뉴스가 시끌시끌하죠. 근데 일본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자, 그러면 여행사에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안 가는데 여행사에서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누가 여행 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행사에서는 네,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지금 어딜 가도 너무 자유로워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후쿠시마 그 오염수 때문에 일본 여행을 꺼려요. 근데 여행사에서는 요즘 같은 때 일본 가야지, 언제 가요? 지금이 제일 쌉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게 일종의 보상합법입니다.
7번째는 후강합법이에요. 자, 후강합법은 유명 인사나 긍정적인 자료를 제시해서 고객의 저항을 감소시키고 신뢰를 높인 합법인데, 자, 특히 여자들은 이 후강합법에 많이 넘어가요. 옷 사러 가서 어머, 이 옷은 연예인 누구누구가 입어서 너무 반응이 좋았는데 언니가 입으니까 너무 예뻐요. 이건 언니 옷이에요. 고객님 옷이에요. 이러면 여자들은 사요. 홀딱 맞아서 사죠. 자, 8번째 부메랑 합법. 자, 고객에게 지적받은 특성을 오히려 서비스의 장점 또는 특징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제품은 되게 비싸요. 근데 품질과 그리고 이 사용을 했을 때 사용감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면 또 사람들은 삽니다. 왜냐? 뒤쪽에 포장한 말들이 훨씬 더 가슴에 와닿거든요. 자, 그리고 9번째 긍정합법입니다. 자, 첫 번째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 자, 어때요? 괜히 저 사람이 내가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나 괜히 기다렸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죄송하다고 하는데 내가 괜히 시간도 없는데 괜히 기다렸네?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두 번째,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내가 기다리길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쓰면 아까 제가 처음에 여기 오는데 비가 너무 와서 힘들었어요. 이거보다 날씨가 계속 덥다가 비가 오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이게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로 표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10번째는 개방적 합법이에요. 자,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한테 말을 많이 하게 유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장님 식사하셨어요? 이거는 밥 먹었냐 안 먹었냐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식사 어떠셨어요? 이 말은 밥을 먹었는데 맛있었냐? 가격은 어땠냐? 전반적인 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대답을 할 때 네, 밥 먹었는데 밥이 삼계탕을 먹었어요. 근데 삼계탕이 닭고기가 너무 야들야들하고 맛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당신, 상대방이 친해지게 하는 그런 소통 화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말 한마디, 글씨 토시 하나만 바꿔도 완전히 다르죠.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여자 유형이 단답형이래요. 어디 갈래? 이러면 아니, 이거보다 나는 오늘 컨디션, 오늘 약속이 어때서 못 가, 다음에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리고 YA 합법, YB 합법. 자, 이 예를 들어보면, 자, YA 합법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 예를 들어서 사장님, 직원인 경우 저 내일 휴가 좀 써도 될까요? 이러면은 사장님 하는 얘기가 내일은 촉박하니까 부득이하게 휴가 가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조건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내일은 어려운데 다른 날 가는 건 어때요? 이렇게. 이 합법이 YA 합법이에요. 듣고 그리고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은 대답을 해줘요. 이건 안 되는데 이건 어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제품은 품절이에요. 근데 이건 어떠세요? 이렇게 권해주는 거. 이게 YA 합법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 품절이에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그 고객은 그 매점에, 그 가게에 다시는 안 가요. 왜냐? 여기는 가도 불친절하고 배짱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어때요? 이렇게 권유를 하면 이 사람은 나한테 적극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YB 합법. Yes, but이에요. 일단 긍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디 놀러 갈까? 이러면 그래 좋아. 근데 오늘은 안 돼. 내일 가자. 이게 YB 합법입니다. 근데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할 때 바로 차단을 하면 안 돼, 싫어, 노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상대방이 대화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일단 긍정을 해줘요. 오케이, 좋아.
근데 오늘 말고 내일 뭐 아니면 이거 말고 다른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화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자, 다 이해되시죠? 네.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표정을 쭉 보니까 사실 20살 학생들보다 학구열이 더 높아요. 네, 다 모든 분들이 이제 아이 컨택도 해주시고 또 몸짓 갸우뚱갸우뚱도 해주시고 해서 저도 4시간이지만 되게 즐거운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중 뭐 궁금하시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